네, 안녕하세요. 와니와니 아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HMM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해상우님 관련된 종목군이 드디어 이제 요 갭을 메웠습니다. 갭을 메우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좀 이제 시가 띄어서 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좀 중요합니다. 이 갭이 나온 이 돌파 갭이 나오고 이게 이제 소멸됐어요. 이제 갭을 메우면서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상승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게 일단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12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2월부터는 이제 물동량에 대한 그런 흐름들이 좀 점차 감소하면서 이 SCFI 지수가 빠질 거다. 그래서 1월 중순 혹은 말까지는 괜찮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 분석 자체가 틀렸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지금 물동량이 이렇게 하락한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 끌고 갈 것이냐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서 이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세우셔야 돼요. 일단은 예를 들어서 그 흐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2월 이후부터 이제 뭐 SCFI 지수라든지 이런 게 급격하게 하락한다. 요거는 당연히 하락이죠. 하락인 거고 이제 생각보다 견조하게 지수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SCFI 지수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뭐 지금 2885인가 그럴 텐데 한번 볼까요? 네, 그 볼 건데 잠시만요. 네, 2885 여기 네. 지금 네, 2885인데 2885인데 요게 견조하게 버텨주는 거 혹은 뭐 이거는 당연히 좋은 거지만 이거 상승할 땐 당연히 좋겠죠. 이 시나리오를 잡고 이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 비이상적으로 이 해상우님에 대한 가치가 많이 높아지기는 했죠. 지금 뭐 여전히 중국 춘절까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지만 이게 만약에 그 부분에서 벗어나서 주가가 만약에 하락하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을 일단은 생각을 하세요. 투자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야 되고, 제가 매번 이제 SCFI 지수를 보여드리는데, 자, 보시면 이게 이 폭이 클 때 주가의 급등이 많이 나오는 편이고요. 요렇게 지금 15포인트밖에 안 상승했어요. 요런 거는 지금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더 가냐 마느냐 이거를 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일 날 나왔기 때문에 7일 뒤면 이제 아마 22일 정도면 나올 거예요. 22일 정도면 나올 건데 이때 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기점으로 이제 무너지느냐 아니면 좀 횡보를 하느냐 아니면 상승하느냐 이게 또 결정 날 수 있기 때문에 22일에는 좀 집중적으로 요 이제 그 SCFI 지수를 조금 체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전히 좀 상승을 해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국 춘저력과의 해상우님 고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제 충전 효과로 운임 상승 이걸 누릴 것으로 보인다. 이거는 근데 좀 약간 그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충전 효과가 일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이 배경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가 방금 봤었던 이 SCFI 지수가 이제 11월 6일 이후에 14주 연속 신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춘절이 2월 11일부터 18일까지인데 요게 이제 그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춘절 전 두 달 동안은 이제 10에서 15%가 오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까지 다 보시는 거는 한번 리스크를 조금 더 감수는 해야 돼요. 왜냐면은 그 우리가 게임도 그 신규 게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이때 이제 신작 나오기 직전에 빠지는 경우가 있고요. 신작이 오픈이 되고 나서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기대감으로 올라갈 때가 있죠. 뭐 예를 들면 이제 빅히트 관련된 종목으로 보면 이제 넷마블이 있을 수가 있는데 넷마블 이제 상장 날까지도 나쁘지가 않았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빅히트 빠지면서 쭉 이렇게 빠졌잖아요. 옆으로 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 털 것이냐 아니면 고점 라인까지 볼 것이냐 그거는 좀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도 단박에 이게 잡히기는 좀 어려운 게 여전히 이 부분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좀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관련된 기사 한번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체크를 해야 되는 거는 좀 숨고르기 부분도 있는데, 지금 유럽 화주 협회에서 보시면은 운임 급등에 대한 조사를 요청을 했다. 그래서 지금 이 보시면 여기에서도 업계는 보시면 물동량 증가와 이런 부분 컨테이너 박스 때문에 이 춘절까지는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일 거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점진적으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 계속적으로 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이 너무 가격이 높기 때문에 선주들 별로 이제 조금 이제 저항을 좀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신다면은 한 1, 2주 정도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갭을 만들면서 만약에 상승을 해주면 원래는 이제 그 갭까지 보고 이제 더 갈 거냐 말 거냐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 바로 밑에 이 라인이 좀 굉장히 강한 지지 라인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막 엄청 대폭락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춘절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막 바로 박살나기는 좀 어려운데, 만약에 이탈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 조금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자 보시면은 이 갭 부분을 지금 어떻게든 이 메워준 상황이고, 이 아랫라인에 들어오다가 바로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차트를 보시면 5일선 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 횡보 그 전 횡보 라인까지는 아직 못 갔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일단 도달하는지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돌파가 되면은 이제 여기 윗라인까지 갈 건데, 이때 만약에 뚫어줄 때는 거래량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적어도 얘만큼 정도는 나와줘야 되고, 얘보다가 거래량이 좀 적으면은 그 다음 거래량이 줄면서 오르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줘야 돼. 아니면 늘어나면서 하던가, 이게 어쨌든 오르긴 올라줘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조정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보합권이나 이런 건 괜찮아요. 약하락도 괜찮은데, 뭐 이제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빠지기 시작하면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실 필요성이 좀 있겠다라고 보시겠고요. 지금 뭐 주봉상으로도 이렇게 지금 한번 좀 튀겼다가 여전히 지금 5주선을 위해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여전히 이제 우상향 하는지 좀 지켜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여전히 우상향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 60월선을 지금 상황이라면 20월선이 뚫고 올라가는 그런 이제 정배열 흐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 이제 요 갭은 메웠는데 아직 요 갭은 안 메웠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 갭이 두 번이나 나왔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일단 메운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여기 라인에서 다시 지지가 안 나오면 다시 여기를 깨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기 갭이 있다라는 거 잊으시면 안 되고, 항상 갭을 메울 때는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근데 두 개 중에서 하나 중간 갭을 메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저번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살펴봤었던 것처럼 이 15,600원 50 요 라인, 그러니까 15,700원 800원 여기 라인을 좀 뚫어줘야 돼요. 7, 800원 라인을 반드시 강하게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 여전히 비슷하고요. 여기 라인 돌파를 해서 당연히 이쪽 위에는 안착을 해줘야 될 것 같고, 뚫어준다라면은 이 부분을 뚫어줘야 되는데 거래량이 동반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띄워줄 거면 아싸리 갭을 만들면서 또 이런 식으로 딱 뛰면서 가는 게 더 좋습니다. 분명 고가 이거 갱신해야 돼요. 상승을 한다면 여기서 눌리면 안 되고, 캔들 자체가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정거래일에는 요 갭 만들어서 바로 갭을 메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또 이제 상승 갭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또 갭 부분을 또 다 메워놨어요. 일단 메워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 가격대 지금 횡보 라인이죠. 그래서 여기 매물 소화를 하면서 바탕 다쳤고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를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시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 시장의 영향도 좀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해상우님에 대한 전반적인 이런 움직임들이 좀 변동이 나와지고 있고, 어쨌든 가격 상승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었던 그런 지수 자체가 흔들리게 됐을 때 상승폭이 좀 줄어들 수 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물동량이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그런 이슈들이 뭐가 있는지, 춘절 외에도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해상우님의 이런 고공행진이 유지가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신다면은 조금 더 이 흐름을 판단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거래일에 양봉이 지금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연달아 양봉이 좀 나와주면서 여기 라인을 조금 돌파를 해주는 것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원래 사실은 이 전라인 때를 한번 뚫는 거는 되게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뚫어 양봉이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음봉이 나오기 시작한다면은 여기 13,500원 라인 좀 일단 중요하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신다면 13,000원까지 일단은 보시고, 이제 만약에 13,000원까지 내리면은 결과적으로 여기서 요까지 13,000원부터 12,000원까지 또 매집 구간이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흐름들, 근데 바로 사시는 게 아니라 당연히 만약에 빠지기 시작한다면 12,000원을 지지하는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아니면 여기 밑에 갭들도 매우러 갈 거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잠시 정리하셨다가 다시 잡으시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가 않는데, 일단은 내가 이제 털고 나면은 급하게 잡을 이유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 턴 종목은 급하게 잡을 필요가 없고, 충분히 흐름 보다가 이제 담으시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고공행진에서 1차 상승하고 횡보하다가 2차를 노리는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여기까지 뚫고 내려간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럴 때는 한번 특히나 이런 중요한 라인을 뚫고 떨어질 때는 바로 매수하기보다는 적어도 이 밑라인까지는 하방 열어놓고 차근차근 보시다가 접근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걸 내일 바로 다시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한참 뒤에 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시장이 좋아서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했고요. 어쨌든 해상우님은 지수의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지수, 해상우님의 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HMM 마무리 좀 짓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